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5년차 부부관계 회복 전문가 박소희입니다. 오늘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부부관계가 왜 점점 사라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남편은 저랑은 잘 안 하는데 야동을 봐요. 출산 후 점점 관계가 없어졌어요. 우린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관계만 어려워요. 외도한 상대와는 잘 한다는데 왜 저랑은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상담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섹스를 원하는 이유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 또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계를 했다면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오래된 사이에서도 서로를 원해서 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점점 어려워지는 걸까요? 오래된 관계 안에서 욕구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안정감이에요. 예측할 수 있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편안한 느낌. 흔히 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설레임도 원해요. 모험, 신비로움, 예측하지 못한 두근거림, 즐거움 같은 것들이에요. 즉, 한 사람에게서 안정감과 설렘 둘 다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결혼 생활은 사실 같이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구조에 가까웠어요. 아이를 낳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길 원하고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해요. 그리고 가장 편안한 존재이기도 원하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인 연인까지 되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가족, 친구, 이웃, 마을 사람들이 나눠서 해주었던 역할을 이젠 단 한 사람에게 전부 기대하게 된 거예요. 소속감, 편안함, 안정감, 신비로움, 설렘, 두근거림, 예측 가능함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함까지 전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건 드라마나 미디어 영향이 클 겁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하고 싶은 마음, 즉 본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 안에서는 상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감정이 무뎌지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과 본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에 어울리는 동사는 함께하다. 본능에 어울리는 동사는 원하다예요. 사랑은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고 더 익숙해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본능은 조금 달라요. 불이 타오르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본능을 위해서는 조금의 거리감, 새로움, 설렘 같은 감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상대에게 끌리세요? 성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포함해서요. 놀랍게도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답변이 정말 비슷해요. 첫 번째는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예요. 출장 다녀온 남편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잠깐 각자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났을 때, 즉 보고 싶다는 마음이 쌓였을 때 본능적으로 끌리는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가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예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끌리는 걸 봤을 때, 맨날 보던 익숙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익숙하던 상대가 잠깐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본능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생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안에서 익숙한 사람이 조금은 낯설게, 조금은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프루투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비로움은 새로운 장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출산 후에 관계가 사라지는 부부들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아이를 낳고 나면 서로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섹스는 점점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설레는 감정은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함께 크게 웃을 때, 상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일 때, 새로운 분위기를 느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을 때 설렘이 살짝 가동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체위나 기술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모두가 표현될 때예요. 장난기, 호기심, 순수함, 조금은 낯선 모습,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면 어린이처럼 순수해지는 순간들. 저는 이것을
에로틱 모드라고 말해요. 동물도 섹스를 해요. 그건 그냥 본능이죠. 하지만 사람은 상상력이 개입된 성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도 기대감만으로도 설레고 상상만으로도 두근거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그 기대감과 상상력 안에서 자라요. 상상력, 장장기, 호기심,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설레는 감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만들어가야 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더 많은 관계가 아니에요. 더 가볍게 느껴지는 관계예요. 더 살아있는 느낌, 더 교감하는 느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 거가 아니라 나는 언제 욕구가 안 생기냐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관계가 나빠졌을 때예요. 상대가 꼴보기 싫을 때예요. 혹은 내 몸이 싫어질 때, 늙었다고 느껴질 때,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을 때, 자신감이 바닥일 때.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해요. 나는 언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내 안에 성생활 모드가 이미 많이 꺼져 있는 상태라면 상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마음은 상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랑과 본능 사이에는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사랑을 키우는 것들, 배려, 책임감, 보호, 안정감이 때로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버리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질투, 소유하고 싶은 마음, 긴장감, 억울함, 위기감 같은 감정 안에서 오히려 살아나기도 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이후 질투, 소유하고 싶은 마음 등이 생기는 이상흥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설레는 마음은 항상 완벽하게 좋은 상황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살아가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설렘을 원하는 마음,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마음, 오래된 관계에서도 불꽃이 살아있는 부부들은 설레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요. 이걸 노력이라고 해요. 관계를 위해 노력하다. 이미 이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전이는 관계 직전 5분이 아니라 관계가 끝난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오래된 관계에서 성생활은 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만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떤 설레는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불꽃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병관계연구소 부부관계 회복 전문가 박소영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